대한민국을 우리의 형님, 나라로 인정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한 이 말이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카자흐스탄 총리의 이 발언에 이어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줄줄이 같은 선언을 했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동시에 한국의 합병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650억 달러보다 한국의 한류를 선택합니다. 타슈켄트 시민 30만 명이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러시아가 100년간 지배했던 땅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젊은이들이 한글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세종대왕 만세! 한국 만세! 이 충격적인 외침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겠다고 나선 전례 없는 사건,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선임기자 엠버리입니다. 30년간 국제정치를 취재하며 소련 붕괴부터 중국의 부상까지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갔었습니다. 2024년 8월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죠. 중국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는데도 현지 반발이 거세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런데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 실패를 취재하러 왔는데 공항 곳곳에서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오늘 인천 직항편에서 한국 관광객 380명 온대요. 우리 교육센터에서 온 한국어 선생님들도 20명 오시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한국어로 대화하신 건가요? 그러자 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완벽한 한국어로 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공항 직원 95%가 한국어 할 수 있거든요. 기자님도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요즘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못하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요. 한국 회사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요. 로비로 나오자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 운전기사 라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기자님,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부가 곧 한국에 합병 신청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병이라니,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이에요. 제 아들은 작년에 서울대학교 합격했고 딸은 삼성에서 인턴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한국 가족이나 다름없죠. 시내로 들어가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상점들마다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김치 전문점, 서울 떡볶이, 부산 횟집이라는 간판들이 우즈베크어보다 더 많이 보였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옆차에서 내린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토픽 시험 결과 나온대. 너는 몇 급 딸 것 같아? 6급은 따야 LG에 지원할 수 있어.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 호텔 직원은 모두 한국어 필수거든요. 손님 60%가 한국분들이에요. 방에 올라가서 창밖을 내려봤는데 타슈켄트 시내가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GS25 파리바게뜨, CU 편의점까지 한국 브랜드들이 즐비했어요. TV를 켜니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한국 합병 추진 특별법이 발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회의원 250명 중 무려 203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한국어로 브리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가 한국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5세 이하에서는 93%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급히 워싱턴 본사에 1차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합병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썼죠. 밤늦게 호텔 로비에 내려가 봤는데 투숙객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지 직원들이 한국 손님들을 모시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왕족을 대하듯 극진히 모시고 있었거든요. 한 현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을 정성껏 모시나요? 한국은 우리의 큰형님 나라예요. 우리를 가난해서 구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타슈켄트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투자 실패를 취재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학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거대한 태극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오히려 태극기가 더 크고 선명했어요.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작년보다 400% 증가했습니다. 학과장 파루크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경쟁률이 340대 1이에요. 의대보다 높아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토론하고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로 수업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 합병이 정말 가능한가요? 한 학생이 교수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대요. 내년에는 결정 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면 우리도 한국 국민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교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골이 터진 것처럼 학생들이 기뻐했어요.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가봤는데 메뉴의 70%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까지 현지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많았어요.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한국은 우리의 꿈이에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한국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거든요. 그 학생 에류르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러시아가 무서웠고 아버지 세대는 중국이 강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한국이 최고예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오후에는 타슈켄트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과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시청 건물에 들어서자 1층 로비에 대형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우즈베키스탄 한국 자매결연 추진 현황이라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시장 오피스에서 압둘라 시장을 만났는데 그가 첫마디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이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한국어가 필수예요. 저도 3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한국 합병 추진 계획서예요. 500페이지가 넘어요. 정말 합병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시민 85%가 찬성해요. 작년에 주민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이었어요. 계획서를 훑어보니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방안, 법률 시스템 밀원화, 교육과정 개편, 통합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있잖아요. 시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돈으로 지배하려 했어요. 러시아는 힘으로 억눌렀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우리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꿈 말인가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이에요. 한국이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우리도 한국의 일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삼성 공장이 보이죠? 작년에 문을 열었는데 현지인 3,000명이 일해요. 월급이 기존 우즈베크 회사의 3배예요. 정말로 멀리 삼성 로고가 선명한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줬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녁에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걸어다니고 상점 주인들이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 서점에 들어가 봤는데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첫걸음, 한국 문화 이해하기, 한국 취업 가이드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서점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책이 이렇게 잘 팔리나요? 요즘 가장 잘 팔려요. 하루에 한국 관련 책만 200권 넘게 나가요. 우즈베크어 책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추가 조사를 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니 5개국 모두에서 한국 합병 여론이 70%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특히 35세 이하에서는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시민 20만 명이 광장에 모여 한국 합병 촉구 대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한국 국기를 든 시위대들이 거리를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5개국 외무장관들이 비밀리에 만나 한국과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틀 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타슈켄트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글 안내판,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 한국 기업 광고들이 가득했습니다. 택시 기사 누르겐에게 물어봤어요. 카자흐스탄도 한국과 합병하고 싶어 하나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석유가 많아서 부자 나라라고 하는데 정작 서민들은 별로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달라요. 시내로 들어가자 알마티도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습니다. 롯데 월드몰이 시내 중심에 우뚝 서 있었고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제 아들이 작년에 한양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누르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부러운 바다요. 한국 대학 보낸 부모라고요. 알마티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190대 1이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한국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경제학과 3년 알리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다음날 키르기스탄 비슈케크로 이동했습니다. 산악국가인 키르기스탄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비슈케크는 다른 도시들보다 작았지만 한국 열풍은 더욱 뜨거웠어요. 인구 100만 명 중 3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슈케크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아이다나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학과 정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1만 명이 넘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키르기스탄은 5개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 대한 열정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타지키스탄 두샨베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0 남짓한 최빈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동경은 대단했어요. 두샨베 시내에서 만난 청년 파리돈이 말했어요. 저희 형이 서울에서 일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거든요. 여기서는 10만 원도 힘들어요. 20배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 합병에 찬성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가 한국의 일부가 되면 우리도 한국 수준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는 가장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 메르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워요. USB로 돌려보죠.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막으려 했는데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요. 5개국을 모두 돌아본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화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중앙아시아 경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5개국 통합 통계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연구소장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5개국 18세부터 35세 청년 2,800만 명 중 76%가 한국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요? 네. 국가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81%로 가장 높고 키르기스탄 79%, 카자흐스탄 74%, 타지키스탄 72%, 투르크메니스탄 68%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한 그래프가 더 놀라웠어요.
2014년에는 중국이 44%로 압도적 1위였는데 이제는 2%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도 27%에서 3%로 몰락했어요. 반면 한국은 11%에서 76%로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5개국 전체 인구 8천만 명 중 2,12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26.5%죠. 경제적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5개국 투자액은 18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4%를 차지했어요. 중국은 19%, 러시아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송금 규모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이 고향으로 보내는 돈이 연간 142억 달러예요. 5개국 합산 GDP의 5.8%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한국 국적 취득 의향이었어요. 5개국 청년 2,800만 명 중 2,128만 명이 한국 국적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76%였어요. 그 주말 5개국 정상들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저도 UN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정상회담장에 들어서니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개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민 81%가 한국 합병에 찬성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중국의 돈과 러시아의 힘보다 한국의 꿈을 선택해야 해요. 키르기스탄 자파로프 대통령도 동참했어요. 키르기스탄 청년의 79%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타지키스탄 나우문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절실했어요. 타지키스탄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하나가 되면 희망이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의 동력이에요. 오후에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5개국은 대한민국과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둘째, 2025년부터 한국어를 5개국 공동 제2공용어로 지정한다. 셋째, 2027년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넷째, 2030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회의장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8천만 명이 한국의 일부가 되는 건가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답했어요. 법적으로는 독립국가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될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토카예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길을 갈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아스타나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합병 성사를 축하했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의 일부가 되고 싶으세요? 한국은 우리의 꿈이에요. 한국처럼 살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찬성하시나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찬성해요.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즈베키스탄 동부의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87년 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고려인 마을에서 만난 올가 할머니 83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조부모님이 1937년에 화물열차에 실려온 지 87년이 됐어요. 그동안 한국어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 증손자들이 다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꿈만 같아요. 증손녀 다샤가 작년에 서울대에 합격했거든요. 8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려인 4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8만 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 12만 명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몸은 중앙아시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에요. 고려인 청년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5개국 고려인 총 52만 명 중 75%인 39만 명이 한국 귀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87년간의 유배가 끝나고 대귀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타슈켄트 시청에서 열린 특별시의회를 참관했습니다. 시 예산 47%를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는 안을 심의하는 자리였어요. 시의원 306명 중 30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98%의 압도적 지지였어요. 시장이 최종 선언했습니다. 타슈켄트시는 연간 9억 3천만 달러를 한국어 교육에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한국어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의회가 끝난 후 시장과 개별 인터뷰를 가졌어요. 정말 시 예산의 절반을 한국어에 쓰는 건가요? 네, 이건 투자예요. 한국어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평균 소득이 3배 높거든요. 타슈켄트의 결정이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시 예산의 42%를, 키르기스탄 비슈케크가 39%를, 타지키스탄 두샨베가 36%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가 32%를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 주요 도시 23곳이 모두 시 예산의 30% 이상을 한국어 교육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현지 외교관들을 통해 확인해보니 두 나라 모두 당황하고 있었어요. 중국 외교관이 비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65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네요. 러시아 외교관도 인정했어요. 100년간 지배했는데 10년도 안 된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반면 한국의 대응은 신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의지를 존중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203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예측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랬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 8천만 명 중 3천만 명이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1천만 명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GDP가 현재 2조 달러에서 2.7조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우라늄, 금, 휘토류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융합 문화가 탄생할 겁니다. 우즈베크 김치, 카자흐 떡볶이, 키르기스 불고기 같은 퓨전 음식들이 이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한국이 유라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9천만 인구의 거대한 국가가 되는 셈이죠. 항공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현재 인천중앙아시아 노선이 주 124편인데 2030년에는 400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교육 분야의 변화는 더욱 근본적일 겁니다. 5개국 초중고 학생의 95%가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고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한국 내 중앙아시아 커뮤니티도 거대해질 겁니다. 2030년 한국 거주 중앙아시아 출신이 1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안산에는 이미 중앙아시아 타운이 형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운전기사 라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의 일부가 되고 싶으세요? 기자님, 한국은 우리의 꿈이에요. 60년 전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강국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 한국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 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타슈켄트는 한글 간판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서울의 한 구역을 보는 것 같았어요. 30시간 후 워싱턴에 도착해서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최대의 평화적 정복 중앙아시아 8천만 명의 한국 선택이었어요.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정복을 해냈다. 무력도 돈도 아닌 문화와 꿈으로 8천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기적적 확장, CNN은 K-파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한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어가 5개국 공용어가 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거예요. 한국 대학들도 중앙아시아의 분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종학당도 5개국에 1000개소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에요. 한국 정부는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서 중앙아시아와의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8천만 명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었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8천만 명의 희망이 된 거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21세기에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영토 확장이 총칼 없이 이뤄지고 있어요. BTS와 블랙핑크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었고 삼성과 LG가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한국 드라마가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중국은 650억 달러로도 못한 일을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해냈습니다. 러시아가 100년간 무력으로 지배했던 땅에서 한국은 사랑으로 승리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무력이 아닌 문화로,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말이에요. 중앙아시아 8천만 명이 증명해준 대한민국의 위대함. 그 감동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